내가 쥐고 있던 그 손을 천천히 펴봅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꽉 쥐고 있다고요. 너무 오래, 너무 세게 쥐고 있어서 손에 땀이 나고 손가락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는 그걸 놓을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놓으면 큰일 나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자녀의 직장 문제, 그건 사실 자녀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밤새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나는 내 편이야.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고 전하고 그 다음엔 손을 펴는 겁니다. 나는 걱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삶이구나. 나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개입할 권리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 꽉 쥐고 있던 그 줄을 살짝 느슨하게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자녀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게가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되죠.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고통 대부분은 실제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움켜쥐고 씨름하는 그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를 꽉 쥘수록 더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꽉 붙잡을수록 그 문제는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반대로 손을 살짝 펴고 여유를 주면 모래가 손바닥에 편안히 머물듯이 문제도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다. 50대, 60대가 되면 이 비교의식이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연금이 얼마래, 저 집은 자식들이 효도를 잘한대, 저 부부는 여행을 많이 다니네. 이런 비교는 우리를 끝없이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누군가는 우리보다 나은 면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교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세요. 누군가의 소식을 듣거나 SNS를 보다가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둘째, 그 비교가 공정한지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타인의 좋은 면만 보고 나의 부족한 면만 봅니다. 저 사람의 연금은 많지만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저 집 자식이 효도를 잘하지만 부부 사이는 좋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는 타인의 전체 삶을 알지 못합니다. 셋째, 시선을 돌리세요. 남의 정원이 아니라 내 정원을 보는 겁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풍요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철학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관조의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관조란 무엇일까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과 집착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완전히 휩싸여 있습니다. 마치 폭풍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주변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관조의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그 폭풍을 밖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 상태에 있구나. 이런 욕망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과 욕망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명상과 호흡 연습. 매일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올랐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 하루 끝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욕망이 일어났는지 적어보세요. 오늘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불안했다. 자녀가 전화를 안 해서 서운했다. 친구의 여행 사진을 보고 부러웠다 같은 것들 말이죠.
이렇게 적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주로 이런 상황에서 불안해하는구나. 나는 이런 욕구가 강하구나 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쇼펜하우어가 욕망을 없애라고 했다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그가 가르친 것은 욕망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욕망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즉시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필요해 하고 즉각 행동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하고 밀어내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둘 다 아닌 세 번째 길을 제시합니다. 욕망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안에 이런 욕망이 일어나고 있구나. 건강에 대한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구나. 하고 이렇게 바라보되 즉각 행동하지도 않고 억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파도가 일었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욕망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거죠. 신기한 것은 이렇게 하면 욕망의 힘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과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욕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런 욕망이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욕망보다 더 큰 존재가 됩니다. 욕망을 가진 나 하지만 욕망이 아닌 나가 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삶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50대, 60대는 비워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채워야 했습니다. 집도 사야 하고, 차도 사야 하고, 옷도 사야 하고, 경험도 쌓아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비워낼 수 있습니다. 물질적 비움. 집 안을 둘러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이 얼마나 많나요? 입지 않는 옷, 읽지 않는 책, 쓰지 않는 그릇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공간이 생기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소유물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 구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건을 관리하고 신경 쓰고 걱정하느라 우리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죠. 관계의 비움.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 만나고 나면 오히려 피곤해지는 사람, 서로 비교하고 견제하는 관계. 이런 것들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정말로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가꾸세요. 양보다 질입니다. 스케줄의 비움. 바쁘게 사는 것이 꼭 의미 있는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백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삶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아무 계획도 없는 날을 만들어 보세요. 그냥 여유롭게 산책하고 차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확실히 소유한 유일한 것이다. 우리의 고통 대부분은 과거나 미래에서 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숨을 쉴 수 있고 앉아 있을 수 있고 이 글을 읽을 수 있죠. 문제는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각에 집중하기입니다. 지금 무엇이 보이나요?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몸에 어떤 감각이 느껴지나요? 이렇게 감각에 집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감각은 항상 지금에만 존재하니까요. 작은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차를 마실 때는 그 차의 온기와 향을 느끼고,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고,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촉감을 느끼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면 과거와 미래의 걱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또는 충족되어도 새로운 욕망이 생겨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둘째, 5060대가 겪는 구체적인 집착들,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경제적 불안, 인정 욕구. 이 모든 것이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우리 내면의 의지가 작동하는 방식이죠. 셋째, 해결책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비교를 멈추고 비워내고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우리에게 깊은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우리가 왜 괴로운지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고통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 안의 패턴을 알아차리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어떤 의미에서 비워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채우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채울 것도 많이 채웠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죠. 이제는 진짜 자유를 누릴 때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끝없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지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자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연습 하나를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편한 시간에 5분만 시간을 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일어나고 있나?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그 집착을 조금씩 느슨하게 풀어보세요. 마치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천천히 펴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집착과 욕망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진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얻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채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제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누리셔도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